KDB 산업은행의 청년 인턴 채용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어제 짚어봤고요. 딱 그 말씀하신 자소서의 0번 항목이었던 자필로 작성하는 그 내용을 하다가 딱 끝나버렸어요. 맞습니다. 무슨 아침 방송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오늘 바로 그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 아침 방송은 아니고 오전 방송으로 한번 네. 진행을 해보죠. 네. 어제 우리 마지막에 했던 그 질문이 뭐였냐면 지원 동기 부분이었죠. 그 자필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그 질문이 주제가 뭐였냐면 청년 인턴 지원 동기와 청년 인턴 근무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이게 이제 질문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분량이 700자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필로 적어서 스캔을 떠서 파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단 팁을 먼저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지원 동기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그 상반기 때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요. 뭐 이제 금융공기업에 지원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면접을 가셨죠. 면접을 가셨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 땡땡 공사, 공기업 여기에 지원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우리 땡땡 이 공기업이 여차여차해서 우리 한국 금융산업의 어떤 근간을 유지하고 근간의 발전을 기여하는데 저도 기여를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 공기업에 지원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면접에서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제 뭐 저도 뭐 그런 경향을 뭐 보이는 적이 뭐 자주 있지만 면접관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식상한 그러니까 틀에 박힌 그런 답변 말고 진짜 솔직하게 좀 우리 공기업 여기 지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네.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지원자에게 했죠. 하니까 지원자가 사실 내가 준비했던 답변은 그런 답변인데 면접관이 저렇게 좀 식상해하는 투로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재미없는 투로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질 거 아닙니까? 네. 힘이 쭉 빠지면서 멘탈이 되게 힘들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조율을 해줘야 여러분들도 뭐 적당하게 만족할 수 있고 면접관들도 또 적절하게 만족할 수 있는지 네. 그 조율점을 찾는 과정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 뭐 이 지원자는 그 전형에서 합격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지는 못했었고 이 부분인데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유형을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 뭐 면접 답변일 수도 있고 자소서 지원 동기의 핵심 요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A 유형과 B 유형이 보이시죠? 자, A 유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땡땡땡 이 공기업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지키는 기관이고 또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서 나도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핵심 요지로 지원 동기, 이번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소서를 적는 유형, 이 A 유형이고 B 유형은 학교에서 뭐 이런 과목 저런 과목을 공부해 보면서 뭐 이런 공기업, 이런 땡땡 공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봤고 그 이후로 이 공기업을 조사도 좀 해보면서 조사하고 알아보면서 이 부분에 이 공기업의 취업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유형으로 B 유형은 적었다고 치면요. 또 이게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 유형하고 B 유형하고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많이 적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좀 더 진실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보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우리 두 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솔직히 뭐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도 거짓말을 안 섞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고 굳이 고르자면 B 유형인데 B. 이유는 그래도 내 경험을 살려서 이러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뭔가 근거가 있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네. B 유형. 마찬가지입니까?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두 MC분께서 선택을 해주셨던 답이 B 유형의 답을 선택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B 유형이 조금 더 솔직하게 보이네 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면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B 유형이 좀 더 솔직하게 조금 더 진솔하게 적고 있다. 조금 더 과장 없이 적고 있다. 네, 이런 과장이 느낌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문제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 나는 왜 B 유형처럼 그럼 나는 B 유형처럼 적어야 될까? A 유형처럼 적어야 될까? 그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적었던 거는 A 유형처럼 적고 있었을까? B 유형처럼 적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지원 동기에서
그거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 면접관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글 자체를 보고 싶어서 그 자기소개서를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글을 적었을 때 그 행간의 의미, 그 글의 무게, 그 글의 무게를 보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할지 그걸 가지고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소서, 글을 적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글을 적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뭐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 될 수도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을 읽었을 때,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보여질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글을 적어야 된다. 그래야 그 면접관들이 평가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좀 솔직하게 적어달라라고 하는 그 질문, 그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소서를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자소서 전반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평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렇죠. 평가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읽는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그다음 우리 일반적으로 취준생들을 많이 대하시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나 그 강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지만 이 평가를 한번 해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건 저만의 개인적인 느낌도 아니고 우리 평가자들의 공통적인 느낌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을 직접 보고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소개팅이나 미팅을 나가면 1시간 만나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면 또 평가를 합니다. 누구나. 근데 이 만나서 평가를 하는 게 이게 쉬울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적은 글을 보고 평가하는 게 쉬울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당연히 그건 만나서 평가하는 게 쉽습니다. 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적은 글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 면접관, 평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차 면접, 2차 면접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쉽겠죠, 면접은. 근데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보고 평가하냐?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죠. 블라인드 채용에서 자기소개서가 이제 제출되어질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 훈련과 그 연습, 그 어떤 경험, 그 생활이 축적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인사 담당자, 평가자들은 여러분들의 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적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취준생이나 누구든지 어떤 책이든지 읽어봤을 겁니다. 시집도 읽어본 적도 있고 소설도 읽어봤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설을 읽어봤다면 또 영화를 봤던 적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다면 그 영화 자체에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영화를 만든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영화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영화 자체가 관심이 있고 영화 자체가 재미있어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냐? 또 이 소설을 적었던 소설가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냐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 평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적었던 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글을 적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읽는다라는 게 이게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이 관점을 가지고 평가자들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이게 좀 색다른 평상시하고 우리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적는 거는 여러분들의 글을 잘 적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을 잘 보여드려야 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글을 나의 무게를 담아서 글을 적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접근하고 이번 산업은행 청년 인턴 지원 동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하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글을 예쁘게 적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무게 있게 보여주는 그런 자소서 지원 동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있어 보이려고 거창해 보이려고 이렇게 과장을 하지 마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 좀 소박하더라도 진솔한 나의 이야기를 하시면 더 평가자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산업은행 청년 인턴 지원 이제 4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 자필 지원 동기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그 항목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자소수 자소수 항목이 자필 지원 동기 부분이었죠. 그거 이외에 이제 3가지 항목이 자소수로 주어집니다.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3번이 이제 800자, 700자, 800자 해가지고 총 이제 한 2,300자 정도 되는데요. 1번은 금융 관련 교육, 자격, 경험 및 기타 활동을 포함한 역량 개발 노력에 대해서 기술하라 라고 하는 게 1번이고 요게 이제 800자죠. 그 다음 2번은 가장 큰 난관으로 기억되는 경험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유형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적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KDB 웨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되죠. 10가지 샘플을 보여주고 10가지 키워드를 보여주고 이 중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경험, 교육, 경력 사항 등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이렇게 800자 총 이제 요 3가지 항목. 아까 0번을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3가지 항목이고 총 한 2,300자 되는 정도 분량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할 때 분량 자체가 많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그런 분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항목들을 보니까 내용 자체가 이렇게 엄청 어렵다, 특별하다라기보다는 특히나 이제 3번 항목이 이렇게 KDB 웨이라고 정해놓고 이 중에서 고르시오라고 하는 형식이 좀 생소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형식이 좀 생소하죠. 이 형식이 생소한데 이런 주제 자체는 자소서 문항으로 자주 나오는데요. 형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했던 그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요 중에서 하나 골라라라고 하는 요게 이제 좀 생소한 형식이었고 이런 주제 자체는 금융권이나 기업에서 자소서 문항으로 또 공기업에서 뭐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땡땡 기업의 인재상은 뭐 도전, 열정, 창의 뭐 이런 단어 키워드를 쓰고 있는데 네. 이 중에 가장 자기하고 자신하고 잘 맞는 키워드를 하나 고르고 거기에 따른 뭐 경험 사례를 기술해보라. 라는 이런 유형의 자소서 질문인데 이제 그게 보기가 10개가 이제 주어졌다는 요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지. 요런 형식 자체는 좀 생소한데 뭐 주제 유형 자체는 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수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요즘 또 금융업에서 디지털이 화두인데 마지막에 디지털 마인드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디지털 기술 분야 인턴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혹시 뭐 자소서 항목이 좀 다를까요? 그렇죠. 지금 그 디지털 마인드를 갖자라고 하는 그 이제 3번 KB 웨이에 보면 마지막 10번째가 디지털 마인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채용하는 게 디지털 쪽도 실제로 그 인턴을 채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채용도 있는데 그 자소서 문항은 디지털 쪽하고 장애인 그 채용 쪽하고 문항이 이 1번만 다릅니다. 그 2번, 3번은 다 동일하고요. 네. 2번, 3번은 다 동일하니까 디지털 쪽 지원하시는 분도 그 3번에서는 디지털 마인드 이걸 선택하시든 해서 적어 보실 수 있고 다만 이제 1번 문항만 그 은행 일반 쪽하고 디지털 쪽하고 장애인 쪽하고가 은행 요 1번 문항만 다른데 1번 문항이 은행 일반 쪽은 주로 이제 금융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쪽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하고 IT 쪽에 관련된 역량이나 경험 이런 거를 가졌던 노력 그런 내용을 적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디지털 쪽으로 좀 맞춰 있고 이제 장애인 부분 채용은 그 이제 크게 금융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크게 어떤 제한 사항을 두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개발 노력이냐 역량을 쌓았던 그런 과거 경험 사례를 좀 적어보라 이렇게 문항을 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가장 많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은행 일반 쪽 그러니까 네. 가장 많은 지원자를 뽑고 있는 은행 일반 쪽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 일반 쪽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 쪽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과제는 있으시겠죠. 예. 그러면 지금 많이 지원을 할 이 은행 일반 지원자들은 자소서 문항 1번에 보면 금융과 관련한 이런 활동들을 적어봐라인데 솔직히 뭐 학교 다니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부분 활동을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참 질문도 많이 나오고 오프라인에서도 그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 경험이 관련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밖에서 만나보면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여러분들도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인턴을 하지 못하면 채용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인턴을 꼭 해봐야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중은행 중에 은행권 중에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기업은행 한 곳밖에 없습니다. 기업은행에서 1년에 인턴을 뽑는 인원이 총 400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 뽑아봤자 400명입니다. 그중에 1년에 한 번 뽑으면 200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런데 은행권 전체에서 1년에 뽑는 인원은 4,000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3,600명은 인턴을 할래야 할 수가 없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통계적으로만 봐도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없다라는 거 하는 거는 여러분들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지원자들이 다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적는 게 그게 최선이지 나 없어서 걱정이다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걱정은 여러분들의 그 취업에 있어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험이 없이 1번을 적으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다못해 뭐 학교에서 받았던 뭐 전공 과목이라든가 이런 팀플을 해봤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바하면서 고객 응대나 이런 서비스 했던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산업은행에 또 고객 응대나 서비스를 뭐 잘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 적는 유형이 이제 답변을 적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 경험이 작다 또는 미미하다 또는 소소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드시면 난 그냥 있는 그대로 요걸 그대로 이제 적어내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어쨌거나 이거 말고 또 다른 경험도 한 번 더 찾아서 좀 다양하게 내 경험치를 적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적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떻게든 찾아내 보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어떻게든 찾아내는 네. 방법이죠. 찾아내는 방법인데 이거를 좀 찾아내는 방법 쪽에 제가 또 조금 팁을 드린다면 네. 지금 아직 5일, 4일 남았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청년 인턴이요. 네. 자, 이건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시중은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든 이거를 좀 찾아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지점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산업은행 지점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업은행 그러면 뭐 개인금융, 뭐 예금통장 이런 거는 발급을 안 하는 것 같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일반 개인금융 업무는 안 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산업은행에 의지가 있고 또 금융권에 의지가 있다면 산업은행을 한번 방문해서 뭐 꼭 통장을 만들진 않더라도요. 그 안에 지점 분위기라도 한번 보고 나오시면 그리고 뭐 거기 계신 직원분이랑 한마디 말이라도 쓱 보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발품을 한번 팔아왔다라는 이런 노력 부분도 적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과 관련된 레포트 같은 것도 좀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산업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나올 거고요. 자, 산업은행과 관련해서 그 레포트를 읽어보셔도 좋고 또 산업은행과 관련된 뉴스를 읽어보셔도 좋고 최근에 이제 지금 뭐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ESG 채권과 ESG와 관련해 가지고 산업은행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해봐도 좋고 공부를 해봐도 좋고 네. 또 산업은행이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이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이게 1년이 걸리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하루면 할 수 있습니다. 하루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부를 한번 해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또는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공부해봤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과 함께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작은 노력들을 추가로 더 포함해서 이 자소서 2번이죠. 자소서 2번에 지금까지 그 1번이죠. 자, 자소서 1번에 지금까지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역량을 쌓으려고 노력해 왔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산업은행에 대해서 지원 동기를 적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1번 같은 이런 항목을 적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좀 노력을 해보면 충분히 더 자소서 답변을 적어낼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뱅쌤께서 알려주신 다양한 방법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 이 자소서 항목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혹시 다른 팁 같은 거 주실 게 있을까요?
이 자소서 항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난관을 극복했던 경험인데요. 네. 이 2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작성을 해보셨고 또 2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3번을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도. 자, 3번이 뭐냐면 이제 10가지 KDWA를 주고 거기서 한 가지를 골라라 그러고 자기에게 맞는 경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골랐습니까? 지금 이미 적으신 분들 또는 이제 뭐 소재를 골라놓으신 분들요. 자, 뭘 골랐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면 네.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골라서 적어야 될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평가자,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었겠죠. 자, 이 역할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지원자들이 뭐 100명 단위 이상만 되면 지원자가 100단위 이상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따르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분포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 5번을 고른 사람, 3번을 고른 사람 이 항목별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특정 항목이 되게 많이 골라지는 이런 분포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상대 평가에 대한 관점과요. 그다음에 분포 중에서도 가장 뭐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정규 분포일 겁니다. 자, 이 정규 분포라는 건 여러분들의 정규 분포를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도수가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도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중간에 점이 찍히는 도수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측으로 가는 그 점이 찍히는 도수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측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선정을 해야 내가 우측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또는 2가지 이렇게 찍다 보면 어떤 항목 쪽에 많이 몰립니다. 네. 요구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구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제가 이미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려서 네. 두 분은 뭘 뽑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힌트를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책임을 완수해서 사회적인 신뢰를 얻는다 이거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역시 저의 책임감이- 강점을 좀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신. 네. 어떨 것 같아요, 관 아나운서는? 저는 제가 고른다면 이거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자. 네. 일단 제가 왠지- 쓸만한 네. 말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두 분 다 이제 그 소스에 대해서는 쓸만한 말이 있다는 네. 전제로 네.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 정상 분포일까요?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네. 드릴게요. 네. 근데 그것도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일 내가 어렵다. 이거는 내가 고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아, 저는 확실합니다.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자. 그렇죠. 네. 또 사실 저도 그거 플러스 전문가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죠. 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왔고요. 네. 제일 우리가 뽑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선정하기 어려운 그 2가지가 지금 우리 MC 두 분께서 정확히 그대로 나왔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정을 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마인드를 선정했다. 또는 전문성을 선정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선정의 분포 자체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뭘 선정했을 때 이게 중간으로 가고 다 비슷한 답변이 나오냐면 네. 대부분 이 아까 이제 뭐 외부와 협력해서 더 나은 길을 찾는다.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뭐 그다음에 소통하며 주도적으로 일한다. 뭐 소통, 그다음에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면 이 대부분 이 중간 그러니까 분포의 정상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오른쪽에 있는 항목을 한번 선택해 보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가 그렇다고 선택해 가지고 적을 말도 없는데 네. 선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을 말이 있는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우리 가은 아나운서, 가은 MC님이 선정을 했던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미정 MC님께서 선택했던 이 책임감 쪽보다요. 그래서 가은 MC님이 우리 선정을 했던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한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잘 선정하지 못하는 키워드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이 3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스타트부터 좀 정규분포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쪽 접근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언이 되겠죠. 네. 너무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네, 그런 그러니까요. 꿀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평균을
피해야 눈에 띄는 자소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서류 전형 기간은 7월 5일까지고요. 저희 이렇게 자소서 항목들을 살펴봤는데 자소서 서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면접 전형도 이어지잖아요.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면접 전형은 그러니까 우리 산업은행 청년 인턴은 필기 시험을 보지 않죠. 자, 필기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면접에서는 은행 일반 뭐 디지털 기술 이쪽 분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이제 인성 검사, 그다음에 AI 역량 검사, AI 면접 같은 거를 이제 보죠. 근데 AI 역량 검사라고 되어 있지 AI 면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검사와 면접은 다릅니다. 검사라는 거는 랭킹, 그러니까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 이 랭킹이 나오지 않는 게 검사입니다. 근데 평가는 1등과 2등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AI 면접은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오는데요. AI 검사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여러분들 신체 검사할 때 신체 평가라고 하지 않죠. 신체 검사라고 하죠. 신체 검사에 1등, 2등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와 평가 사이에 AI 면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대면으로 면접 보는 게 직무 능력 면접, 직무 능력 면접과 신청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두 가지 종류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2차 면접까지 보는 게 아니라 1차 면접 한 번만 보고 끝납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 면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인성 면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인성 면접을 준비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론 면접은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이 토의를 한다거나 어떤 팀을 만들어 가지고 토론, 찬반 토론 이런 면접을 하는 거니까 요 면접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개별적으로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뭐 어제부터 뭐 연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산업은행은 은행입니다. 은행이죠. 자, 그 다음에 공기업입니다. 그 공기업과 은행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과 공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에서 여러분들의 인재상은 정직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면접 준비를 해보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어제 오늘 산업은행 청년 인턴 어떻게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원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글했던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적고 있는 것은 글 자체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글은 인사 담당자들은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요. 그다음 문학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람, 여러분들은 이 글을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과연 저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내가 글을 한번 적어본다. 거기에 맞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면접을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인사 담당자와 같은 사이클 곡선을 그리고 이번 면접까지 원활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